준비하느라고 애썼다. 그냥 너희 먹는 대로 먹자니까 뭘 그렇게 많이 차렸어. 아, 엄마 뭐래. 아까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더만. 그렇게 좋아하는 갈비찜도 그냥 드시지도 않고. 사실 네가 좀 아파서 요즘 뭘 못 먹어. 아, 그렇게 치과 가기 싫다고 할 때 끌고 가시더니 아니 뭐 아프면서 왜 치과에 안 가? 요즘 임플란트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몇백 몇천이나 드는데 어떻게 덥석 치과를 가기는. 어머니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나 틀니 나라에서 무료로 해준다고요. 뭐? 무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어르신 인사이 좀 해주세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건강한 치아와 올바르게 구강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이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를 잘 닦아야 치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건 모든 분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칫솔도 일반 칫솔이 있고 전동 칫솔이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떤 칫솔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일반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전동 칫솔을 권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서 치아 사이사이 공간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를 효과적으로 닦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세한 손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전동 칫솔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칫솔을 사용하시더라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닦아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칫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칫솔, 혀 클리너, 워터픽 다 쓰면 쓸수록 좋은 그렇죠. 건가요? 많은 도구를 사용하실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일반 칫솔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칫솔을 고를 때 잇몸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호하고 있고요. 칫솔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과 교체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칫솔은 변기와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공기에 잘 마를 수 있도록 보관해 주시고요. 매달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것이 좋고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인이 돼서 흔히 발생하는 구강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로 줄곧 외래 다빈도 상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치은염 및 치주 질환입니다. 사람의 입안은 매우 습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이 치아 사이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에는 세균성 치태들이 항상 침착이 되기 마련이고요. 이런 것들이 잇몸 질환을 시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는 상황으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항생제를 드시거나 깨끗하게 소독을 하면 붓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곪고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잇몸 안에 숨어있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성 치태 그리고 그것들이 오랜 세월 석회화돼서 만들어진 치석들을 깨끗하게 완벽히 제거하시고 나서 꾸준하게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잇몸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잇몸 치료는 보통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시나요?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치아 표면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가장 처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잇몸 안쪽에 숨어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는 그런 경우에는 국소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준항이라고 해서 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의 깊이에 따라 치준항 깊이가 굉장히 깊은 경우 보통 6mm 이상의 깊은 그런 치준항을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
2회에서 많게는 6회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충치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의 충치 치료로 걱정이 많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진짜 수빈이 잘 지내? 그치. 자기야, 나 이번에 정말 맛있는 커피 선물 받았거든.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커피 마시자. 그럴까? 수빈 엄마 커피 내린 솜씨 최고지. 가자. 수빈 엄마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집을 꾸며놨어. 살림꾼이 따로 없다니까. 아기자기 하기는 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향 한번 맡아봐. 냄새 좋더라고. 와, 정말 좋다. 난 이렇게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할 때가 진짜 좋아. 딱 나만을 위한 시간 같거든. 참, 근데 어제 왜 그래 바빴어? 수빈 유치원도 안 나오고. 아, 어제 수빈이 데리고 치과 갔다 왔어. 애가 이가 아파가지고 밤새 끙끙 앓는 거야. 어찌나 아파던지 놀래가지고 아침부터 치과 갔다 왔어. 아니 애가 얼마나 그렇게 아팠나 그래. 말도 마. 충치가 3개나 있다 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아팠나 봐. 아니 근데 애가 그렇게 썩고 있는지 몰랐던 거야? 단 거 안 먹이고 양치 잘 시키고 나 정말 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썩었더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안 썩어 있었는데 병원 가서 보니까는 주변까지 같이 썩고 있더라고. 어머나. 연구치 나기 전에 충치 치료 제대로 해줘야 이가 잘 난다던데 치료는 잘 해줬어? 그게 말이야. 충치 하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금리를 씌워야 된다고 하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치료만 하고 지금 고민 중이야. 유치 곧 빠질 텐데 금은 너무 과하지 않아? 맞아. 금 씌우는데 비용이 얼마야. 근데 서연이는 치아 관리 어떻게 해? 충치 하나도 없다며. 우리 사연이는 어릴 때부터 영유아 검진 꼬박꼬박 받았지. 치과 주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충치 안 생기더라고. 영유아 검진? 주치? 그러면은 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치과를 꼬박꼬박 다녔단 말이야? 그럼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반드시 받아야지. 치과는 이 아플 때만 가는 줄 알았지. 영유아 구강 검진? 저처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손. 저만 처음 들은 거 아니죠? 네, 이 한 엄마는요, 뭐 단 것도 거의 안 먹이고 양치도 잘 시켰는데 아이가 충치가 생겼다고 했어요. 보통 이를 잘 닦으면 충치가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입니다. 충치는 기본적으로 S뮤탄스라고 불리는 충치 유발 세균이 당분을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산이 치아를 파괴시키는 질병입니다. 네. 따라서 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이나 음료, 그리고 입안에서 당분으로 변화할 수 있는 탄수화물, 끈적끈적하게 치면에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씻겨나가지 않는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바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다 이렇게 당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네. 끈적거리는 젤리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양치질을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제대로 닦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항상 식사 직후에 최소 2분 이상 꼼꼼하게 양치질하는 것을 같이 지도 감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이가 잘 썩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유전인지 아닌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어떤가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네, 환경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도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식습관이라든지 입솔질 습관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뭐 유전적으로 타고난 타액이나 치아의 강도 이런 것들도 물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치나 잇몸병 모든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자세나 악습관 등이 부정교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한 엄마는요, 영유아 구강 검진으로 치아 건강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가요? 예, 물론입니다.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서 충치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은 충치가 생기면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요. 유치의 치료가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영구치나 턱뼈의 성장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4차에 걸쳐 무료로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1차는 생후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 2차는
생후 30개월에서 41개월 사이, 3차는 생후 42개월에서 53개월 사이, 4차는 생후 54개월에서 65개월 사이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좀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제가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돌은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이 넘어가고요. 만 2세, 3세, 4세, 5세 아이들의 생일 6개월 전후로 생각하시면은 기억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또한 주변에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이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실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유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빠지니까 굳이 충치 생겨도 꼭 다 완벽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유치의 경우에는 영구치에 비해서 오히려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쉽게 신경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에 가까이 가면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치질이 남아있는 양이 적을수록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심할 경우에 아래에 있는 영구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유치를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공간유지장치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영구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영구치가 빗돌게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린 자녀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를 도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불소 도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네, 불소도포란 불화나트륨 성분으로 치아를 코팅해주는 행위입니다. 양치질이 서툰 아이들의 충치 예방 효과가 크고요. 보통 유치열이 완성되는 만 30개월 전후에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행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만 5세 이상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릴 때도 치아 건강에 주의를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바로 치아 건강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주저하는 시어머니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니, 식사는 입에 좀 맞으셨어요? 응, 맛있게 먹었지. 너 준비하느라고 애썼다. 그냥 너희 먹는 대로 먹자니까 뭘 그렇게 많이 차렸어. 아, 엄마 뭐래. 아까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더만. 그렇게 좋아하는 갈비찜도 그냥 드시지도 않고. 아, 얘가 뭐래? 너 나 먹는 것만 보고 있었냐? 아, 딱 봐도 그렇잖아. 엄마 그 시어머니 되니까 뭐 입맛도 깐깐해지신 거야? 우리 엄마 시집살이 안 시킨다더니 시어머니 되더니 이렇게 돌변하시기야? 얘, 너 애써 준비한 며느리 서운하게 왜 그래? 얘가 못됐어 정말. 어머니, 제가 빨래랑 청소는 좀 하는데 요리는 정말 똥손인가 봐요. 맞아, 자기 요리 좀 그래. 아니 근데 이번에 갈비찜은 뭐 질기긴 했어도 맛은 괜찮았어. 아니야. 맛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사실 이가 좀 아파서 요즘 뭘 못 먹어. 이가요? 어떻게 아프신데요? 나이 들면 이도 흔들리고 잇몸도 아프고 그래. 어쩌겠니? 뭐야 엄마, 나 그렇게 치과 가기 싫다고 할 때 끌고 가시더니 아니 뭐 아프면서 왜 치과에 안 가? 아, 얘 좀 봐라. 너 우리 나이에 치과 가면은 기둥뿌리 흔들리는 거 몰라? 요즘 임플란트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몇백 몇천이나 드는데 어떻게 덥석 치과를 가기는. 아유, 어머니,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나 틀니 나라에서 무료로 해준다고요. 뭐? 무료? 그럼요.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임플란트 시술 2개나 받으셨다고요. 뭐? 장인어른 이번에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거 무료로 받으신 거였어? 아니 자기야, 그런 좋은 정보를 왜 이제 알려주고 그래? 아유, 나 원망하지 말고 어머님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좀 살펴보지 그랬어.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저랑 치과 가요. 제가 동네 병원 예약해둘게요. 어머나 세상에, 똑똑한 며느리 덕분에 임플란트 하게 생겼네. 근데 그거 진짜 무료 맞죠? 아, 이참에 확 3개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3개로 해줄 수 있나요?
네, 영상에서 시어머니가 치과 한 번 가면 기둥 뿌리가 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치과 비용 때문에 겁이 나서 치과를 자주 못 가는 상황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 보시는 건 어떤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비용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 중에 하나가 네. 충치를 검진을 받으셨는데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약만 타고 이렇게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정도 후에 갑자기 얼굴이 많이 부어가지고 내원하셔갖고 네. 결국 발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치 치료 외에 임플란트 등 더 고가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치과 치료는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나라에서 무료로 해준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소식인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 중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게 바로 보험 임플란트일 겁니다. 2018년부터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임플란트 혜택을 평생 2개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 무치약 상태에서는 이러한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가령 상악, 윗니에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하악에만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악은 보험 임플란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하악에만 2개까지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죠. 만일 임플란트 식립할 부위에 뼈가 너무 부족해서 뼈이식 치료가 필요하면 그 뼈이식과 관련된 수술 비용과 재료 비용은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체 위에 머리 부분, 크라운이라고 하죠. 이 크라운의 재료는 도제 금속 크라운, PFM이라는 재료로 한정하고 있고요. 네. 틀니의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7년에 한 번씩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보험 적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뼈이식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누구 뼈를 이식하는 건가요? 네, 보통은 네. 이종골 이식제라고 해서요. 소나 돼지의 뼈를 멸균 처리한 그런 골이식제를 시중에서 네. 유통하고 있고요. 네. 가끔씩 그 치아 수술 부위 주변에 있는 잉여 자가골을 떼어서 채취해서 이쪽으로 이식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시술이네요. 얘기만 들어도 아픈데요. 치과는 그냥 빨리 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요즘은 이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임플란트 시술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틀니랑 임플란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 수술을 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계시기 때문에 브릿지나 또 틀니와 같은 보철 치료를 권장하게 됩니다. 네. 치아가 빠진 부위 양쪽의 인접 치아가 건강하다면 그 양쪽 치아를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 치아를 일부 삭제하고요. 크라운을 씌우면서 3개의 치아를 동시에 크라운을 묶어주는 이런 형태의 브릿지를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치료는 그 치료 기간이 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치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다수의 치아가 한꺼번에 발치가 되거나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이제 무치약 부위가 해당이 되면 잇몸에 얹는 뼈대 위에다가 정형화된 치열을 배치하는 그런 틀니를 제작해서 끼우실 수밖에 없고요. 이런 틀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잇몸 뼈가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흡수되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안에 붙어 있는 고정성 보철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감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치료를 받아서 오랫동안 평생 끝까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네, 물론 임플란트도 주위 염증이 생기거나 임플란트 보철물이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시던 주기적인 관리와 꾸준한 검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치아 관리를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더 꾸준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년기의 구강 건강은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예, 노년기 구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침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침은 구강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줄 뿐 아니라 치아면에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침 속의 면역 성분은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입안이 화끈거리거나 음식을 씹고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혀의 감각 이상, 혀의 갈라짐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입냄새 또한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구강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평소에 물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담배, 술, 차, 커피,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강청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성분이 오히려 구강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얘기를 나눌수록 구강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국가 건강 검진으로 구강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KTV 생활의 정책 정들레 리포터가 그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KTV 생활의 정책의 리포터 정들레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여러분 이가 상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치과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치과를 몇 번이나 방문하세요? 근데 막상 가려다 보면 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 봐 무섭고 그리고 또 치과 치료도 너무 무섭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궁금하시죠? 가보시죠. 치과 가기 싫은 사람 모두 모여라. 여긴 국가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증진의원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구강건강검진 받는 곳인데요. 검진 받으러 오신 분이 여기 계세요.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렇게 구강검진 받으러 치과에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네, 아플 때만 왔었고 이렇게 와본 적은 없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일로 방문하셨어요? 국가 건강검진에 보니까 구강검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 성인과 직장 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한 번씩 국가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강검진은 어떤 검사로 이루어지나요? 구강검진은 치과 병력 및 구강 건강 인식도, 구강 건강 습관을 문진표를 통해 평가하고 구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종합 판정 및 조치 사항을 알려주는 검진을 말합니다. 구강검진을 통해 치아 우식증, 인전벽 우식 의심 치아, 수복 치아, 상실 치아에 대하여 검사하고 치주 조직 검사는 치은 연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검사합니다. 보통 방문자들께서 구강검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구강검진 대상인 걸 인지하고 방문하시지만 일반적인 치과 진료와 구강검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검진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검사입니다. 자, 검사에 앞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평소에 병력과 구강 관리를 하는 습관에 대한 질문인데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 평소 제가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달달한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딱 걸렸습니다. 평소에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요? 2~3번씩 닦고 그리고 이가 상할까봐 딱딱한 거 먹지 않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잇몸도 약해지고 임플란트 걱정이 있죠. 치석이 쌓이면은 잇몸이 가라앉아서 이가 흔들거리고 그걸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냥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스케일링 해야 되고 이 관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걱정은 임플란트죠. 구강검진은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는데요. 해보세요. 편안히. 근데 치아 표면이 이렇게 조금 매끈하지 네. 않으시면은 네. 그다음에 잇몸 좀 마모증도 조금 있으시네요. 네. 여기 좀 이것도 메워주시고 스케일링 해주시고요.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은 우리 주요 신체 기관이지만 그 중요성을 아주 자주 간과하게 됩니다. 치아의 경우는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아주 힘들고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주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치주질환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치료 비용 또한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관리 치료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구강검진을 받아봤는데요. 치료하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긴장되더라고요. 스케일링 하신 지 얼마나 지나셨어요?
스케일링 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 꼭 해주세요. 그동안에 충치 치료한 게 많으셔가지고 충치는 좀 선생님, 예. 제가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곧 만 40세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 40세가 되면 그 생애 전환기 구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생애 전환기에는 구강검진 항목에 치면 세균막 검사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치면 세균막은 플라그라고도 불리며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말합니다. 붉은색의 치면 착색제로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을 염색시켜서 평소 양치질을 할 때 어느 부분이 덜 닦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 40세가 됐을 때 한 번은 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만 40세. 오케이. 아직 멀었어요. 만 40세 생애 전환기 구강검사 꼭 기억해 두세요. 성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구강 질병은 잇몸병이라는데요. 잇몸병은 만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어 잇몸 건강 관리에 더 주의해야 한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바로 치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강검진과 치료를 받은 비용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구강검진 받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검진 비용 무료! 거기다 스케일링 받아서 14,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받았고요. 오늘 검진 비용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도 검진비는 무료고요. 치경부 마모증 그거 해서 개당 11,000원 나왔습니다. 성인이 신경치료 스케일링, 발치 보전, 치주 치료를 받을 땐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구강검진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 비용도 너무 저렴하고요. 이거 그냥 놔뒀으면 더 심각하게 망가졌을 텐데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려면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잘 먹으려면 이 튼튼한 치아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구강검진 꼭 받으시고 이렇게 좋은 꿀팁 잊지 마세요. 국가 건강검진으로 구강검진을 지키는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성인의 구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국가구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중에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그 외에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구강검진을 그냥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건강검진을 그렇게 일반 검진만 받으시는 경우보다 구강검진까지 받으시는 경우가 각종 구강 내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 유병률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 40세가 되는 시점에는 생애 전환 검진이라고 해서 치면 세균막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데요. 특정한 착색제를 사용해서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성 치태의 양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균성 치태는 바로 잇몸병,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인데요. 이렇게 치주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 등 치주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지원으로 받을 수 있죠. 스케일링을 자주 하는 게 오히려 치아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만 19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연일에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간혹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치아가 파였거나 치아가 시렵다고 이렇게 스케일링을 너무 자주 받는 것은 좋지 않으신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는 과도하게 쌓인 치석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연 2, 3회 정도 꾸준히 스케일링을 받으시게 되면은 잇몸 건강이 개선됨에 따라 불편감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노인기에는 치아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공간이 생기는데요. 치석과 음식물이 잘 끼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주기적인 스케일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집에서 직접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집에서 직접 혼자 사용을 해도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거울을 보고 직접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이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주변 치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놓치면 안 되나요? 네. 첫째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치과 질환은 대부분 통증 등 자각 증상이 없고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기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씹는 기능을 상실한 치아는 발치 후 6개월 내에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 등의 인공치아로 수복하여 기능적, 심리적 공백이 적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는 치아가 빠지면 기능을 상실하여 점차 흡수가 진행됩니다. 오랜 기간 뼈가 흡수되면 임플란트 수복 시 뼈 이식부터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치료 과정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치한 주변의 치아들이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어 주변 치아까지 치료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없으면 저작 기능이 감소하여 저작 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올라간다고 하니 제때 수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아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거나 가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양치질을 3분 이상 과다하게 할 경우에는 치아 표면의 마모로 오히려 치아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칫솔과 치실, 치간 칫솔 등으로 빠지는 곳 없이 꼼꼼하게 닦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치아를 도구로 사용하여 병뚜껑을 딴다거나 아니면은 얼음을 깨물어 먹는다거나 네. 그런 습관들은 치아가 깨질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연령별로 걸릴 수 있는 다양한 구강 질환과 또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 친구 하나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강 세정액으로 가글만 하고 식사를 한 후에 양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하루 종일 먹지 않을 때에는 양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식사와 상관없이 양치를 한 후에 구강 세정액을 또 사용하거든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재밌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역시 대학생답게 아주 호기심이 가득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이유는 사실 치태라고 부르는 치면세균막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기 위함입니다. 치태는 구강 내 세균층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양치질을 주기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양치질을 잘 해주시면은 구강청결제 사용은 필수는 아닙니다. 네. 오히려 구강청결제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한 사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필수는 아니지만 양치는 꼭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치아 교정은 어릴 때 해야 효과적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일찍 교정을 시작하면 성인이 돼서 다시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치아 교정은 단순히 치열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조화롭게 정상적인 그런 교합 관계를 이루면서 맞물리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턱뼈의 성장이 왕성하게 되고 또 유치에서 영구치로 치아가 교체되는 그런 성장기 어린이들 6세에서 10세 보통 말하는데요. 그 어린이들은 이렇게 전문의에게 정밀 검진을 한번 받아봐서 필요하면 1차 교정을 조기에 시행을 하고 차후에 수술적 교정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친정 엄마 연세가 70세이신데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시더니 입냄새가 많이 나세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 입냄새 때문에 딸인 저도 불쾌해지는데요.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구취는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구취의 원인은 치석이나 니코틴 침착, 음식물 부착으로 인한 잇몸의 만성 염증과 충치로 인한 것입니다. 입안은 타액이 있고 체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입안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구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충치의 절대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충치 또는 피와 고름이 나는 풍치에서 발생하는 입냄새는 칫솔질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질환, 충치, 설태, 구강 내 원인에 의한 구취 발생은 구강 내 질병을 치료하고 혀를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과적 치료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혀 클리너가 많이 나와 있던데 네네.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아, 예, 물론입니다. 네.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먹기 위해서 건강한 치아는 필수겠죠. 아프지 않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구강 검진으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인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나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주질환, 치아우식, 부정교합 등 각종 구강 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국가 구강 검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주기적인 세정을 통해서 위생 상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면 각종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미루다가 어렵게 해결한다는 말인데요. 치과 치료를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주기적인 구강 검진으로 어렵지 않게 치아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